유공자야. 아니 거기 유경자 후손이 그렇게 아 이거 그렇게 안 이상한 되지. 성질 내면 안 돼. 조상한테 나라에선 딱딱 20만 원씩 보내줘. 그래도 그럼 아이 나라 애국자만 줘. 그럼 애국자 후손이 애국자. 그러면 안 돼. 자리 안동전선이 이렇다니까. 글쎄. 아이고 나. 어머니 그러면 아침에 왜 이렇게 언짢 하셨어요? 나 골랐어 왜 그래? 왜 아침에 왜 버스를 왜 못 타셨어요? 차가 안 났잖아. 차가 안 하셨어요? 안 왔어. 황소 나 때문에- 택시 타고 왔어. 택시. 시간을 잘못 아셔가지고 너무 일찍 나와 기다려. 나는 10분은 더 기다려야 돼. 10분은. 성질이 급해서 못 성질 급한 거야 기다린다. 본인 책임이지. 어머니 어? 학교 이렇게 북악 노인대학을 이렇게 다니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학장님이 보고 싶어서 와. 내가 아는 사람 학장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 없어. 나 상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성질이 개떡이거든. 학장님 어디가 좋으세요? 어? 학장님 어디가 좋으세요? 학장님이 사람이 좋잖아. 이쁘고. 나는 수업 중에 어머니 우리 수업 중에 어떤 수업이 제일 난 좋아요? 노래가 제일 좋아. 난 공부한 사람이 공무원 생활했고 나 있잖아 공부한 할머니야. 그 어떤 수업 들으세요? 난 전공이 노래과, 뭐세요, 어머니? 노래과. 노래과? 노래 아, 잘 노래 불러.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 노래 잘하는 거. 잘 본다. 네 하나만 해주세요. 시작. 사랑했던 그 사람은 말없이 들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내 마음 그대는 몰라. 아이고 잘했다. 노인대학 다니니까 어떠세요? 아 좋죠 즐겁고. 아, 어머니 그 다니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노인대학 다니게 된 동기가? 아니 우리 노인애들 뭐 지루하니까 이런 데 와서 친구도 만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죠. 아, 어머니 이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젊어서는 이제 스포츠 댄스 했거든요. 네. 그때 건강 체조에다가 이제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생활 영어하고 한문하고 서서 하는 게 힘드니까. 노인대학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한 6년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 요가를 했는데 요가 하다가 다리를 이제 집에서 이제 다쳐가지고 그 요가를 못하고 노래교실을 갔다가 노래교실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모니카 많이 있길래 하모니카로 와서 지금 1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사하거나 같이 이렇게 합주하거나 같이 어르신들 모여서 이럴 때 그 많이 즐거움 느끼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요걸로 인해서 혹시 삶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삶의 변화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이제 무언가를 나가 살 수 있다는 건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기다려지죠.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지죠. 그래요. 저기 간석동의 문화회관에 거기서 하모니카를 좀 배웠지요. 그러면 여기도 하모니카 배우러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하모니카를 얼마 정도 예를 어머니가 하시면서 여기 말고 어느 정도나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아예 얼마 못 배웠어요. 한 2년? 2년? 네. 그럼 여기서 올해 그러면은 여기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올해 3년째예요. 그러면 2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네, 넘었는데 네. 딴 거 또 운동했었어요.
그 하모니카 여기 이렇게 모여서 그 어머니 뭐 친구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여기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하모니카도 하시고 한마음 뭐 하모니카 회 뭐 이런 가지고 봉사 한마음 봉사단 예. 해가지고 봉사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게 봉사를 다니시거나 하모니카를 배울 때 그 어떤 게 많이 바뀌셨어요? 그 전이랑 하모니카나 이런 봉사를 하시기 전이랑 지금이랑 어떤 게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노인네들이 할 일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다 그래도 그 요양원에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로한다니까 좀 자부심이 생기죠. 그리고 생활에 조금 내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가서 아프신 분들 보면 아 나는 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하모니카 학과에 네. 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는 분이 대륙 있어요. 대충 그러면 좀 그런 게 좀 안타깝고 홍보 같이들 나와서 이렇게 즐겁게 좀 생활했으면 좋고 싶은 마음이죠. 감사합니다. 놀이교실 수업 들으니까 어떠세요? 좋죠.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아, 노인네들이 박수 치고 즐거운 노래 듣고 그러니까 늘피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죠. 아까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노래 굉장히 잘하시던데 그 원래부터 노래를 잘하셨어요? 아니면 놀이교실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잘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노래교실 나오니까 조금씩 더 신경 쓰는 거죠. 그 놀이교실 이렇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다닌 건 한 3년 되는데요. 바빠서 제대로 참석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 어머니 그 놀이교실 다니기 전이랑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혹시 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의 변화는 아무래도 이 시간 되면 빨리 오고 싶고 여기에 참석하라. 그리고 노래 그 책 사간 거 보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즐거워요. 그럼 어머니 우리 놀이교실 그 반을 네.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를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너무 좋아서 나는 여기를 다닌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친구도 사귀고 또 여기서 노래 가사 구절구절마다 우리한테 맞는 것도 있고 좋은 점이 많아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건강에 허락하는 한 다 나오셔서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까 보니까 네. 막 정말로 노래도 잘 따라 부르시고 흥겹게 춤도 추시고 막 하시던데. 그래야 선생님이 잘하시지 신나갖고 아 선생님 다 그리고 놀이교실 다니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마음이 즐거워지고 젊어지고 세상 사는 게 맛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그 어머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다닌 지는 네. 2번. 이제 2번 오셨어? 네. 그러면 2번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친구 그 옆에 있는 친구. 아 친구가 나 소개해가. 그러면 다니시기 전이랑 네. 다니니까 어때요? 느낌이? 아 다니니까 다니기 전에는 이제 수영만 하러 다녔는데 여기 와서 다녀보니까는 노래교실 오니까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막 마음이 막 입이 항상 찢어지는 거예요. 막 즐겁고 막 내 나이가 74세가 아니다는 느낌이 막 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갖고. 어머니 그 놀이교실 다니니까 네. 뭐 어떠세요? 아 젊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 풀리고 좋죠. 젊어지는 것 같고 그게 제일 네. 젊어지는 거 같고 그러면 노래 부르면 아주 기분이 좋고 뭐 다 좋지.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네. 뭐 수업이나 이런 것도 하셨어요? 아니면 놀이교실만 이렇게 배우셨어요? 아 노래교실만 다녔어요. 몇 년 다녔어요? 아 제가 지가 아파서 4년 다니다가 안 다니다 요즘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머니 제일 어머니가 잘하는 네. 노래 한 구절. 노래를 또 부르라고? 한 구절만. 한 아이, 구절만. 자, 하나, 음악을 둘, 셋, 쐈더니. 넷.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됐어요? 어머니 그러면 네. 노래 교실 다니면서 젊어지셨다고 하셨잖아. 네. 자제분 계시죠? 네. 우리 자제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자제분한테 네. 나 엄마 이렇게 산다. 아, 건강 그 얘기 해도 되나? 네, 그럼. 자, 우리 아들아 열심히 GM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몸 조심하고 엄마는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 그렇게? 말도 할 줄 몰라 나. 어머니 노래 교실 다니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뭐가 좋냐면 이제 이렇게 내가 집에 묻혀 있다가 장사를 한 30년 하다가 몰랐어. 이런 세계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가자 그래서 요 동네인데도 그냥 뭐 안 왔거든. 근데 오니까 너무 내가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인간관계 엄마들 관계 오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이 머릿속에 깨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 올 때 되면 이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예, 그 머릿속 좋아요. 대체로 그럼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은지 하나만. 제일 좋으냐면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것 저런 거 좀 공상을 하는데 여기 오면은 내가 모르던 세계. 내가 조금 이렇게 집에 있으면 막 성질도 못 되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조금 나보다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조금 그분들이 이렇게 성질을 내시고 그러면 아 나도 나이 먹으면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나이 몇 살 먹은 동생들한테는 아 니네들한테 나도 배우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다 좋아요. 학생 여러분 하모니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나이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 못해 신앙 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있는 루마티스 내과 과장으로 있는 홍연식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과 또 눈이 마르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또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의 이제 자가 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이제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주 입이 마르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무실 때 목을 이제 축이기 위해서 자꾸 잠이 깨고 일어나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계속 입이 너무 많이 말라서 자주 물을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말을 하려면은 이게 혀가 돌아가야 되는데 입이 너무 마르다 보면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혀가 입천장에 딱딱 달라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구강 건조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제 건조증을 조사를 해봤더니 약 70% 정도가 구강 건조증을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지금 구강 건조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 안에, 입 안에 여러 가지 산과 알칼리를 잘 조정을 해서 치아 자체를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을 억제를 해서 충치나 잇몸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미네랄을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치아 이 입안의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 건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또 완화 입안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도 하고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이 마르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대표적인 질환, 병은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침샘, 그 다음에 눈물샘에 이제 어떤 염증 세포가 이렇게 쌓이면서 그 침샘이나 눈물샘이 파괴가 돼서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저희 류마티스 내과의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입이 마르는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약으로 인한 게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환으로서는 당뇨가 있으시면 일단 제일 처음에 당뇨가 처음 병이 생길 때 굉장히 입이 많이 마르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하는 게 이제 당뇨의 첫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잘 조정이 안 되고 그러면 입이 상당히 마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C형 간염이라고 그래서 이 질환이 생기시게 되면 입이 상당히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라는 그런 병이 걸려도 그렇고, 이식 편대 숙주병이라는 거는 이제 골수 이식을 하고 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또 입이 마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내가 입이 마르면 병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특별히 입이 마르게 하는 무슨 약을 먹는 게 없는 것 같으면 이제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입이나 눈이 3개월 이상 계속돼서 건조한 증상이 계속되시면 이제 류마티스 내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쇼그렌이라는 게 이제 그 스웨덴의 안과 의사 이름이에요. 이제 이분이 예전에 이제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른 환자들이 왔는데 특별히 그 전까지는 병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는 병을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병명이 됐고요. 그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병이 생기는 원인은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질환의 경우도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주위 환경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쇼그렌 증후군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쇼그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이제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 안에는 침샘, 눈에는 눈물샘, 이렇게 샘에 병이 생기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물이 없으면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아주 좀 증상이 심할 때 그러세요. 그래서 과자 같은 것도 잘 못 삼키세요. 넘어가질 않아서. 나는 그래서 꼭 물에 말아 먹어야 된다, 국에 말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너무 말라서 불편하니까 이제 편안하게 잘 이제 이렇게 주무시기가 어렵고 자꾸 깨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정상인들은 이제 뭐 그냥 혀를 보면 혀가 반들반들하죠. 촉촉하고요. 근데 이제 쇼그렌이 있으시면 그 이렇게 왼쪽에 사진, 오른쪽에 사진 전부 이제 우리 쇼그렌 증후군 환자인데, 지금 혀가 많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게 보이시죠? 많이 꼭 갈라져서 뭉글뭉글하게 이렇게 꼭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왜 가뭄이 들면 눈바닥이 저절로 쭉쭉 갈라지잖아요. 똑같이 혀에도 그런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더 너무너무 심해서 아주 침이 하나도 안 보이고 진짜 굉장히 바싹 말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게 굉장히 아프죠. 갈라지니까, 아프시니까 아프다고 많이 찾아도 오세요. 입이 마른 것보다도 저럴 때는 너무 아파서 음식을 못 먹겠다, 이렇게들 많이 찾아오시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구창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고 또 이제 입이 막 제대로 식사를 못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이제 곰팡이 균인 그 칸디다라는 균이 침입을 하면 저렇게 하얗게 혀 위에 막처럼 이렇게 저런 게 찌워지고 아프고 또 그러시죠. 그다음에 그 치아가 많이 충치나 치주염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많이 하시면서 돈을 많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소비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아주 심해진 환자분들 많이 오시면 이미 젊은 나이인데도 틀니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이 치아 관리 때문에 치과에 굉장히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정말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는 안구 건조가 이제 있죠. 그래서 그 눈에 꼭 뭐가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이물감이 심하고 불편하세요. 너무 불편하니까 자꾸 눈을 감게 되고 굉장히 눈이 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샘 자체가 이제 파괴가 돼서 거기서도 실제로 이제 눈물이 분비되어야 될 게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서 이제 눈이 굉장히 마르고요. 불쾌하고 뭐 눈도 자주 빨개지고 각막이 눈이 너무 마르다 보니까 상처가 저절로 날 수가 있어요. 각막에 상처가 나니까 그럴 때는 또 2차적으로 그 세균 감염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심하게 눈곱이 많이 끼고 눈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안과를 가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도 빨간 반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경우는 뭐 계속 있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피곤하거나 무리하시거나 또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하면 또 쫙 생겼다가 또 쉬면은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가렵거나 그런 증상은 아니시고 보면은 꼭 이렇게 빨간 뭐 볼펜으로 점을 여러 개 찍어 놓은 것처럼 자반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렇게 빨갛게 피부 소견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쇼그레는 이런 이제 뭐 샘 증상뿐만이 아니고 폐 자체에도 아주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증상은 이제 마른 기침이 많이 나시면서 이제 심해지시면 숨이 많이 차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런 증상들이 뭐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른 증상이 없이 저거만 생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입 마르고 눈 마른 증상이 있으시면 이제 병이 이렇게 되시기 전까지 빨리 병원에 오셔야죠.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의 그 진단은 이런 이제 건조 증상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병원에 우리가 이제 찾아오시게 되면은 되게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왜 하게 하냐면 이 질환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자가라는 거는 나라는 뜻이고요. 이제 면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 어떤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외부 침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금방 알아차려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공격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침입자를 없애려는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면역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를 가지고 이제 침입자를 공격을 해서 없앱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이라는 거는 내 몸에 대해서 자꾸 항체를 만들어서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공격을 하니까 증상이 이제 내 몸에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의 증상이 생기고 또 뭐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의 증상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 자가 이제 항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내 몸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자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혈액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안과 검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진짜 샘에 문제가 있는지를 또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침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샘 검사를 또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다 합당을 하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과 검사에는 이제 우리가 안과를 가시면 이제 혐오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혐오 검사는 저렇게 눈에다가 그 이렇게 작은 아주 조그만 이제 종이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꽂고요. 그 5분 있다가 이제 재게 되는데 눈물이 그 테이프에 색소가 있어서 눈물이 충분히 잘 나오면 그 파란 색소가 이렇게 밑으로 보이거든요, 테이프에. 근데 이제 이렇게 쇼그렌 환자는 눈물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 테이프에 종이 테이프 색깔대로 그냥 하얗게 저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에다가 로즈 벵갈이라는 그 약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보게 되면 왼쪽은 이제 정상인입니다. 왼쪽에서 정상인들은 눈에 각막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예쁘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환자분들은 각막에 상처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저렇게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샘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비인후과에서 또 이제 가셔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그렌이 아주 강력하게 의심되는 분의 경우는 그 이제 침샘 조직 검사를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수술방에 가서 하는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검사거든요. 그래서 침샘 조직을 좀 띄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침샘에 염증이 많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샘에 저렇게 염증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아주 100% 쇼그렌인 증후군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쇼그렌 증후군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이제 이런 다양한 증상 중에서 뭐 4개 이상을 만족을 하면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눈이 마르는 증상이 있고 또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과 검사에서 확실하게 양성이고 또 이런 그 뭐 침샘 검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조직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샘 핵의학 검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침샘 핵의학 검사 같은 데서 양성이거나 그 다음에 또 아까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런 자가 항체가 양성이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 중에서 뭐 4개 이상을 만족을 하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단을 만약에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입이 심하게 마른 증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무설탕 껌,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있는 껌을 또 이제 씻게 되면은 더 충치를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무설탕 껌을 좀 씹으면 그 침샘을 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침이 좀 분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중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침과 아주 유사한 그런 침 대용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걸로 뿌리실 수도 있고 젤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너무 입이 마를 때 그 젤을 이제 연고 같은 거를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자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치아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골 치과를 꼭 이렇게 정하셔서 꾸준하게 치료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로서는 살라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은 이제 정말 중요한 치료제는 사실 저 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약은 이제 약을 복용을 하시면 침샘을 자극을 해서 침이 좀 더 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떤 곰팡이 균이 뭐 침입을 한다면 그런 그 정확하게 진단해서 칸디다가 있으면은 그거를 치료를 해주면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칸디다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심하게 마를 때는 이제 안과에서 이제 같이 협조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공 눈물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 눈물 이외에도 그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안약이 있는데 이 약이 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공 눈물만 갖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약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는 약이 아니고 안약으로 넣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물로 사용을 하셔도 뭐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드실 경우에는 눈물 구멍을 막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눈물 구멍이라는 게 우리 눈에 위, 아래 그래서 모두 4개가 있는데 일단 아래쪽 2개를 구멍을 좀 막게 되면 분비되었던 눈물이 우리 몸 이제 이렇게 분비되었던 게 다시 구멍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멍을 막게 되면 좀 더 눈에 오랫동안 그 눈물이 이제 있으라고 눈물 구멍을 막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의 경우는 이제 소염제 같은 걸 쓸 수가 있고 아주 이제 심하면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이라는 그런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당히 성인 인구 중에 한 70% 정도가 이제 눈 마른 증상, 이런 입 마른 증상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눈이나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으면 한번 그 3개월 이상 계속 그런 증상이 지속이 되시면 류마티스 내과를 꼭 내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쇼그렌 증후군은 다행히 나라에서 보험 혜택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병원에서 바로 특례라는 거를 써드려요. 그러니까 특례라는 거는 국가에서 특정한 질환을 지정을 해서 이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병원에서 바로 이제 특례 이제 써드리면 10%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질환의 경우는 약값을 뭐 40%, 50%, 30%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이 되는 항목에 한해서 본인이 10%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 바로 류마티스 내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